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혁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예, 오늘은 리더십이란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네. 리더십이란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뜻하는 영어 표현이죠. 예. 크건 작건 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주로 리더라 부르죠. 그죠? 리더십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능력입니다. 예컨대 가정에서 가장은 가족 구성원을 잘 이끌어야 하고요. 회사에서도 뭐 팀장이나 본부장처럼 직책 뒤에 장자가 붙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맡은 조직 구성원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필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모든 리더에게는 집단을 이끌어가는 능력인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실에서는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리더십 역량 잘 갖추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긴 잘 몰라요. 예. 근데 좀 인정받는 그 장이 별로 없죠. 예, 많지는 않죠, 그죠? 예. 리더에게는 리더십이 필수 요소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리더십 역량 잘 갖춘 리더 좀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등장하는 역사서 로마인 이야기. 우리나라엔 총 15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 책을 쓴 역사학자 시오노 나나미는 책에서 이탈리아 일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인용하면서 리더 위치에 있는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다음 5가지이다.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도 리더가 리더십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될 요소가 많다라고 본 셈입니다. 그러면서 나나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카이사르만이 이 모든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네. 그러니까 나나미에 따르면 기나긴 로마 역사에서 수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제대로 리더십 갖춘 사람 율리우스 카이사르 한 사람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시오노 나나미의 역사서는 근거가 좀 부족하고 특정 인물 주로 카이사르입니다.를 편애한다라는 비판이 많아서 진짜 카이사르만 리더십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리더로서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갖춘 지도자가 많지 않다라는 관점만은 대체로 동의할 만합니다. 지성과 설득력에다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까지. 네. 이걸 다 갖춰야 좋은 리더라고 하는데 이거 갖춘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자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예컨대 동양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 17장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될 자질, 즉 리더십에 대해서 논한 대목이 있는데요. 네. 노자는 시오노 나나미처럼 여러 요소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도자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그들 간에도 리더십 수준차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하나씩 설명드리면 그 4단계 중에 제일 낮은 수준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지도자예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백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가 백성들로부터 존경은커녕 업신여김을 받는 상태라면 아무래도 좋은 가장 하급이고. 그렇죠. 예. 예. 좋은 리더십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죠. 그 다음 낮은 수준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입니다. 무서워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힘으로 강압이나 공포 정치를 펼친다면 이 또한 좋은 리더십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둘은 부정적인 상태로 리더십 수준 중에는 하급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좋은 편에 속하는데 나머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높은 수준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남은 것 중에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칭찬하는 지도자입니다. 좋아하는 지도자예요. 예. 두 번째는 그 존재 정도만 알려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존재 정도만 드러나지 않고. 이 둘 중에 더 높은 수준의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 누굴까요?
이런 질문이면 대부분 잘 드러내지 않고 이런 쪽이 맞다고 그래요. 그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노자에 의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리더십은 그 존재 정도만 알려진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칭찬하는 지도자는 2등인데요. 네. 아마도 백성들에게 욕먹고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무서워하는 지도자가 좋은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칭찬하는 지도자보다 그 존재 정도만 알려진 지도자가 더 높은 수준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죠? 네. 근데 노자는 왜 그렇게 말했는가? 어. 노자가 보기에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를 좋아하고 칭찬한다는 건 이미 그 지도자를 의식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조직원들이 의식하고 예, 있다. 예. 그래서 최고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노자에 따르면 최고의 리더십 경지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를 의식조차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의식조차 하지 않지만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 상태가 최고의 경지죠. 말하자면 노자는 무위자연의 다스림이 최고의 리더십 경지라고 본 셈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 각 방송사 9시 뉴스나 네. 신문 헤드라인에는 항상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제일 먼저 소개되는 시절이 있었죠. 땡뭐 그죠? 그랬죠. 그죠? 예, 그랬어요. 그런 장면을 노자가 보면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좋게 평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최고의 리더십 수준을 그 존재 정도만 알려진 지도자라고 말했다고 해서 리더가 어디 별장 같은 데 틀어박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네. 당연히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 많고요. 또 그 일 잘 처리해야 되죠. 다만 그 다스림의 방법이 백성의 필요에 따라 너무도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따름인 겁니다. 이렇게 순리에 따라 무위자연의 다스림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한 뒤에도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의 업적이나 공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노자의 표현에 따르면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삼가고 아낍니다. 네. 그리하여 지도자가 할 일을 다하여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면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지도자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모두가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예. 결국 노자가 보기에 최고의 리더십은 자기 할 일을 순리에 따라 행하되 자기의 공적이나 업적을 드러내지 않아서 백성들이 전혀 의식조차 하지 않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내가 했어요. 막 예, 이렇게 그렇죠. 막 떠들 이유 없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도 노자라면 정부에서 국정 운영 중에 잘한 점을 적극 홍보하는, 그러니까 국정 홍보 이런 걸 보면 화들짝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노자 리더십 관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좀 필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하지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계신 분이라면 노자의 주장 한번 새겨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리더십을 더 발휘하고 네. 더 인정받고 아니면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뭐 교훈 같은 것 네.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 서문에 적은 글을 리더라면 한번 새겨 들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목민심서는 목민관, 즉 백성을 다스리는 고을의 수령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를 다룬 책입니다. 이게 리더에 대한 그렇죠. 내용이네요. 예, 예, 말하자면 조선시대 리더십 지침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목민심서가. 예. 다산은 목민관이 백성을 다스리기에 앞서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그 절반이요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그러니까 그에 따르면 백성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리더 자신이 수신, 그러니까 자기 수양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백성을 다스리겠다? 이건 말이 잘 되지 않는 거죠. 네. 따라서 타인을 다스리거나 이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앞서 스스로를 잘 절제하고 자기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게 우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장은 많이 들어보셨죠. 수신제가 후 치국평천하 네네. 해야 한다라는 대학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고요. 이건 오늘날 리더 자리에 앉은 사람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이자 지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리더가 된다는 건 그 주변에 아니면 그 밑에 아니면 그 조직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이끌어 가야 되는 중요한 일인데 그렇죠. 마치 리더가 된다는 건 난 그 자리가 좋았어 이것만 찾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데 그렇죠. 믿음도 안 가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이 중요하겠죠.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리더십 관점이 있는데요. 춘추시대 제나라 제상이었던 관중이 자기의 책 관자 목민편에서 남긴 말인데 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정의 법도로 고을을 다스릴 수 없고 고을의 법도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며 나라의 법도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리더라면 자신이 맡은 역할과 리더의 그릇이 좀 맞아야 됩니다. 네. 리더의 그릇은 작은데 맡은 역할이 너무 크면 제대로 된 리더십 발휘하기 어렵겠죠. 그러네. 예컨대 자기 능력이나 자질의 크기는 동네 촌장 정도면 적당한 사람이 도지사나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제대로 된 역할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는 국민들에게도 나아가서 무엇보다 리더 자신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왕왕 벌어집니다. 예컨대 뭐 큰 기업 운영했던 CEO 출신이다, 뭐 유명한 과학자다, 의사다라 해서 나라 전체 행정을 총괄해야 되는 대통령 역할 잘 수행한다. 이거 보장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좋은 질문이고 요긴한 질문이긴 한데 참 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리더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잘 평가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기의 리더십과 앉으려는 자리가 맞지 않으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국민은 물론이고 리더 본인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나 우리나라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제대로 리더십 갖추지 못한 지도자 때문에 큰 불행을 겪은 일 뭐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전적으로 당사자에게만 맡기는 건 이것도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을 가진 존재죠. 따라서 자기 자질과 무관하게 좀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건 그런 사람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옥석을 가리는 유권자의 안목도 필요한데요.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했죠.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의 자질 중요하죠. 하지만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선별하는 유권자의 안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노자, 다산, 관중의 리더십 관점을 간략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으로 지도자 선택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러한 관점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